수명 박사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 한 50년 살았는데요. 예,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책 쓰고 나서도 사실은 이 전문가들 대상으로는 제가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이 강연은 좀 주제가 무거워서 저도 사실은 좀 피했고 또 일단 책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한 1kg가 넘거든요, 책이. 800페이지 정도. 그래서 일단은 끝부터 내고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보시고 해서 저도 많은 힘을 얻고 지금도 계속 일본 관련해서 계속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직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책 쓰는 게 딱 저한테 최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연은 3년 전에 나온 그 책 플러스 다음 달에 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일본 만행권에 있는 그 인물 이 한 책을 뭐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 가장 중요한 책이 문명국 대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번역하고 주석을 좀 상세하게 달아서 이제까지 해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은 지난번 책 플러스 새로 나오는 책 플러스 세 번째 책 그리고 방향까지 합쳐서 이렇게 사실은 축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저도 부담스러운데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저도 참 전공하면서도 항상 그런 걸 많이 듣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뭐 비슷하실 것 같은데 뭐 오랜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 때문에 편견을 가진 것도 있고 또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참 학자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좀 많이 책을 써줘야 되는데 좀 많지는 않고요. 근데 그게 일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미국, 러시아 중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이제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지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좀 신생 독립 구술이 되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경제 발전이야 뭐 돈을 넣어서 공장을 새로 만들고 부지를 열심히 이제 돌리면 제품이 나오니 가능하지만 이 역사나 철학이나 인문학 쪽에는 단기간에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이 1800년대 일본 역사를 공부하려면 의학은 여러 가지야. 일본은 조선하고 달라가지고 조선은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한 번 중에 원전을 보려면 초서 정도 이렇게 탈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하면 되는데 일본은 교류하는 나라가 많았거든요. 1500년대, 1600년대 초반까지만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네덜란드가 있었고 1800년대 들어오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또 이제 교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1차 자료가 그 다이야. 깊이 하려면.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 전후에 이제 그냥 외세라고 하면 안 되고 외세 중에서 여러 나라가 경쟁을 하면서 일본에 개입하게 되니까 일본에 있는 메이지 유신 지역들도 선택적으로 이렇게 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지역들은 영국과 연합을 합니다. 막부는 프랑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을 보면 프랑스와 영국이 싸움한 건데 영국이 이긴 거죠. 메이지 유신 지역이 그만 국제 정세를 잘 파악했던 거죠. 영국이 그 당시에 최고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의학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의학도 요즘 현대 언어가 아니잖아요.
옛날 언어거든요. 옛날 유럽어와 옛날 일본어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한문도 쓰니까 한문과 조서와 그 다음에 일본은 또 편지를 쓸 때 좀 독특한 이 문체가 따로 있습니다. 소로문이라고 해야 되고 등등 하다 보면 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갈 능력은 안 되고 그냥 다른 분이 해놓던 2차 자료를 보고 쭉 공부하는 편인데 근데 가령 그런 걸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제가 지금 해도 한 20년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이 공부를 해서 또 그 다음 정도 돼야지 아마 되겠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를 해독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일본에 관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걸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깊이까지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800페이지를 쓰긴 했던 게 아니고 한 300~400페이지를 하고 이제 가볍게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참고할 서적이 없더라고. 이게 한글로 된 게. 가볍게 뭐 일본에 대해서 쓰는 건 많지만 학문적으로 좀 이게 참고할 만한 한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체계적으로 되는 게 사실 잘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 번역해 놓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게 일본뿐만이 아니고 러시아, 중국, 미국까지 마찬가지예요. 한국인이 한 100년 정도 근대 1800년대, 1900년대까지 해서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대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책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4대 강대국 주변에서 이렇게 늘 같이 살아야 되고 강한 나라 틈에서 우리가 이제 활로를 찾아가야 되는데 최근의 정세는 많이 있죠. 보고서나 뭐 나오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국책연구소 뭐 상대 국가의 또 연구소 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정치인들이 있고 근데 그게 조금만 벗어나면 좀 그래서 참 정말 이거는 제가 일본 역사 입장에서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한일 간의 관계도 우리 세계에서 보면 또 많은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을 같이 묶어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과연 근대라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자체의 토대가 근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많이 헷갈리거든요. 사실. 왜냐면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전쟁과 독주국가를 쭉 지나오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하고 이 터전에 밑바탕에 있는 가치가 뭘까에 대해서 잘 생각해볼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한중일 아시아권은 어찌됐든 지금 살고 있는 문명의 기초가 서양과의 이 만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있던 우리 생활 양식은 다 단절된 거죠, 사실은. 조선에서 지금 우리 한국, 봉건 애도에서 현대 일본, 그게 단절된 거죠. 근데 정신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 한국과 그 중국과 다르게 지금 저는 강대국이 됐던 거는 저는 저 근대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가치를 일본이 빨리 받아들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도 시대 100년의 지식혁명은 책 두 권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1774년은 해체신서라고 하는 해부학 책이 발간됩니다. 일본에서. 1875년은 제가 번역한 문명론 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0년 사이에 일본에서 엄청난 지식이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저를 토대로 해서 메이지 유신과 근대국가 수립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를 설명하고 지금의 국가발전 운동력이 역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쭉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 이제 우리 이걸 한번 보면요. 뭔가 이제 저 표는 밑에 표가 좀 간단하니까 밑에 표는
2014년, 15년에 국가 브랜드 지수, 국가 브랜드 순위를 이제 내리면 일본이 1위를 했거든요. 대개 일본은 5위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과 실제 세계 속의 일본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22고 2014, 15년에 일본 1위죠. 저때가 일본이 최고 높았을 때입니다. 보통 5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 그냥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 베스트 칸츄리가 어디냐. 최근에 일본이 거의 이제 2위, 보통 3, 4, 5위에 한 5위 이내에 항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대가 있는 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더 발휘하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 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더 국제적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유럽 나라와 아시아 나라 여러 군데를 다 했는데 그 일본은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뭔가 우리는 일본이 뭐 조금 하면 군국주의로 가지고 한다면서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고 비판하고 하고 그렇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은 상당수가 일본의 영향력이 세게 강합니다. 뭐 오른쪽도 뭐 비슷한 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는 까만색 있는 저 표는 이제 평화지수라고 하는 표입니다. 2019년도 그거예요. 일본이 9위, 한국이 56위입니다. 이제 평화로운 나라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제 상승하는 건데, 그다음 오른쪽은 자유도 프리덤 상태가 어느 정도나 그래서 뭐 상중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자유롭다, 뭐 반 정도, 부분적으로 자유롭다,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도 자유로운 나라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GDP로 보면 1인당 GDP는 일본이 한 6, 7위 항상 하고요. 4만 불을 넘었었고, 저거는 이제 G20 안에서 G20 국가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이 꼭 한두 단계 밑에 있는 거죠. 저 표를 보면 일본이 높은 걸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지만 한국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하는 거죠. G20 중에서도 상위층에 있고, 한국과 그 밑에 나라들 사이에는 간격이 엄청나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2만 불로 떨어지니까 1만 불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제가 63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1인당 GDP가 한 130, 140 정도 됐었거든요. 한 62년 정도 되면 100 전후. 그게 이제 한 30, 한 50년 만에 한 300배, 200, 이렇게 200배 정도, 200 몇십 배 늘어나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제 크죠. 근데 지금도 사실 보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2,000불 이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구를 제가 나눠서 안 했는데. 그래서 한국의 위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동그라미 축구공처럼 생긴 것은 그 나라의 GDP 전체를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다 했을 때 미국이 한 25%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최근에 이제 한 20년 사이에 개방을 많이 해가지고 한 15% 되고, 일본이 한 6% 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일본이 중국 정도 됐었거든요. 일본이 1960년대부터 2000년대 한 5년까지 세계 1위였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근데 중국이 이제 개방을 하면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는 급속하게 따라붙어서 이제 위치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이 최근 한 몇십 년 사이 너무나 커버린 거죠. 그전에는 정말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일 때 한국은 한참 요즘 우리가 이렇게 보는 아프리카 남쪽 나라들 아니면 남미에 못 사는 나라 정도 수준의 나라였는데 바로 이 코비드 있으니까. 근데 중국도 저렇게 자기를 추구해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게 초조함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객관적인 지표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표를 보면 역시 우리는 좀 상당히 많은 세계인과 다른 그런 편차를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객관적인 팩트는 알고 가야 되니까
그것부터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 근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게 학자들도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일본이 빨리 개발했기 때문에 자잘한 나라가 근대국가가 됐다. 근데 조선도 한 20, 30년 빨리 했으면 비슷하게 됐을 텐데 그때 조선 정부가 국제 감각이 없어서 늦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아주 이제 큰 의미를 두는 견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외주신과 같은 정치적인 변형만 있으면 됐을 거다. 이렇게 봉건 체제를 젊은 사무라이들 힘을 합쳐서 뒤집어엎는 그런 정치적인 과정, 군사적인 과정 그것만 있었으면 됐을 거다. 두 가지. 하나는 일본 내부의 발전 역량을 무시하는 거. 다른 하나는 정치에 너무 편향돼 있는 거죠. 저런 사고방식으로는 외부적인 요인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굳이 일본을 깊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 정치적인 것 또는 군사적인 그런 쿠데타나 혁명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문화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일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이 이제 저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100년 동안의 지식인이 있었다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일본은 이러한 우리의 편견과 무죄도 불구하고 강력을 또 그 다음에 서구 문명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아시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G7이나 이런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유럽 국가들은 일본을 자기하고 같은 나라로 봅니다. 서구 국가로.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네, 그건 뭔가 하면 그만큼 일찍 일본이 서구의 가치, 제도, 그 다음에 서구와 같은 교류 관계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같은 편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중국과 한국은 아직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이 객관적인 그런 일본의 상태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그런 판단 사이에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나중에 우리한테 손해로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 일본 근현대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좀 딥러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체 신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상문 선생님 와서 해체 신서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이야기가 된 건 아닌데 저는 뭐 딱 제 관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저 할아버지가 한 80 정도 됐을 때 조사하는 해체 신서를 쓴 스기타 겐파프라는 사람입니다. 그 해체 신서가 지금 대부분은요, 맨 오른쪽에 있는 대부분인데 그 중간에 있는 저 책을 번역한 겁니다. 저 번역한 저 책은 원래는 독일어로 출판되었었고 1622년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로 1634년에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프랑스, 뭐 스페인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 중에 이 네덜란드로 된 책을 일본에 있는 의사들이 수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저렇게 요즘의 해보도와 비슷한 수준에까지 가는 저 볼격도죠. 척추와 이렇게 있는 해부도를 일본에서 공개적으로 찍어냅니다. 그게 1774년이거든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한가 하면 1700년대까지 일본의 어떤 해부도 수준은 뭐 밑에 있는지 원래 동양에서는 해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맥을 하면 되는 거죠. 무릎으로 문진을 하고 진맥을 해서 굳이 이 장기를 따로따로 떼어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인체를 보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안에서 의사들이 몰래 또 이렇게 해부를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책은 1702년에 나와 있던 해부. 그 이제 위에 보면 좀 어색하죠, 그죠? 그냥 뭐 개념도 비슷한 거고. 근데 이제 누가 있는지 자세히 안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중간에 있는 저거는 실제 해부를 한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낸 거거든요. 저는 1759년에 나온 책. 실제 해부는 54년에 했는데 5년 뒤에 저런 식의 이제 도판을 4장을 저 사람이 이렇게 야마와키 도요라는 사람이 출판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체 인체 그다음에 장기에 관한 세 장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72년에 조금 더 발전된 상태예요. 근데 저 중간에 있는 것과 오른 왼쪽에 있는 것 말도 그 당시 에도 사회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림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1714년에 저런 게 딱 나오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뒤집어지는 일이 생긴 거죠. 에도의 지식인들, 의사들 사이에서. 근데 이 해체 신스를 번역한 사람들은 뭐 스기타 겐파쿠와 다른 주도적인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빠졌다 이렇게 한다. 3년 이상을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서양의 책들을 많이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의학서들을 많이 보는데 근데 자기들이 보니까 기존의 동양의학수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의 몸이 이렇게 생긴 건가? 서양의학책이 맞나 아니면 우리 동양의학책이 맞나 오늘 계속 하고 있었지만 실제 해부하는 걸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때문에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1771년에 사형수로 처형을 당한 노파를 이제 해부를 할 거라고 하는 통지가 이렇게 의사사회에 이렇게 지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사형장 근처에서 이렇게 실제 해부를 합니다. 한 10몇 명이 모여서 백정이 칼을 들고 와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해부도 뭐 인체 이런 거 보는 게 상당히 좀 끔찍한데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해부와 뭐 하여튼 관련 책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백정이 이렇게 이 칼을 가지고 해부한다고 해서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도구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지 많이 안에 장기를 끄집어내서 보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백정이 하는 수준은 그냥 이렇게 해부해서 중요 장기만 이것은 뭐 간이다, 이것은 뭐 심장이다. 이걸 그전에 동물이라든지 인간의 해부를 하는 음식을 하는 것을 많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네덜란드 해부책을 몇 권을 들고 온 거죠. 그래서 끄집어내놓고 이렇게 보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자기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동양과학과는 달리 서양과학책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명색이 의사인데 이때까지 인체를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모여서 번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 때는 아무런 뭐 참고할 이 일본어로 된 책이 없을 때잖아요. 사전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와 교류관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어를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있어서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뜨듬뜨듬 하면서 하루에 한 줄 이렇게 해서 번역을 3년 6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저 해체 신설을 만들 때 아까 나왔던 한권 그것만 참고를 한 게 아니고요. 5종류의 해부학 책을 무료 등록책까지 참고했어요. 난 또 다른 설명이라든지 분야인데 또 다른 6종. 근데 주목된 걸 빼면 9종의 해부학 책을 가지고 책을 번역합니다. 거들 행이 아니고 도판을 좋은 도판을 바꿔 끼고 하고 참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1700년대에 일본에는 서양 해부학 책을 9권을 가지고 의사들이 조금만 봐도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골격도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골격도를 그리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장비들 보면 그거는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아주 뛰어난 화가가 있어야 되고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서 그렇게 뺏겨야 되고 그 다음에 동판 인쇄를 하거든요. 저걸 동판 인쇄를 목판으로 저렇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동판 인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의사하고 의학이 있어야 되고 저 해부학책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종이 같았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1700년대 후반에 가면 이 보면은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이게 잘려서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제가 보는 게 이 중세까지만 해도 뭐 동물지, 식물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체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1600년대, 1500년대 말이 아주 자세한 해부도 나오기 전까지는 인체에 대해서 자세한 게 없었습니다. 동물, 식물도 거의 그때 중세는 그때 신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으니까 동물들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화나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나온 동물을 실제 동물로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 동물지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보면 1200년대, 1300 나오는 걸 보면 다 저런 식으로 실제 생존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동물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저런 상태에서 인체를 해부해서 실제에 맞는 그 해부도를 그렸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저런 거 보면 맨 왼쪽에 유니콘이라고 하는 동물. 유니콘이 뭔가 하면 왼쪽에 있는 저 여자는 이제 처녀인 여자. 유니콘이 굉장히 험하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동물인데 처녀한테만 가면 폼이 안겨서 잠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콘을 잡을 때는 처녀를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와서 놔두면 유니콘이 와서 안긴답니다. 그때 가서 찔러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예수와 마리아를 비유하는 거죠. 저는 동물들도 다 그런 비유를 위해서 했던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해부학이나 식물지, 동물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객관적인 그 상태에 따라서 그리는 게 유럽에서 이제 르네상스 정도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부도 마찬가지로 맨 왼쪽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게 시계 방향을 가리겠습니다. 갈레고스라는 사람이 AD 129년에서 20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고대 의학을 총 이렇게 종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그 해부학책과 의학책이 1500년간 유럽에서 이렇게. 그런데 저 해부학책은 실제 인체를 가지고 해부한 게 아니고 동물들, 돼지나 원숭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과 똑같은 거라고 추측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저게 우리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뭐 음양 오행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그런 어떤 컨셉에서 이렇게 사람 인체를 많이 봅니다. 이 서양의 갈렌수학은 네 가지의 어떤 액체가 있어서 그것이 순환하면서 뭉치고 모이라고 하면서 벽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 음양 오행과 비슷하게 주상적인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1300년대 이렇게 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해부하기 시작해가지고 발전이 오는 겁니다. 저 나머지들은 다 이제 1300년대, 1400년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오른쪽에 저기 스케치가 아주 잘생기게 있는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저 당시에 이태리에서는 해부를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몰래 했던 뭐 이렇게 한 10부 이상의 해부를 실제 펴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책으로 출판이 안 됐어요. 그냥 자기 이제 그냥 실제 그린 스케치만 남아 있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근육과 뼈와 장기에 대한 한 700장 정도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때 이렇게 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00년 뒤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별로 못 미쳤는데 이렇게 아름아름 많은 사람들이 화가들이 가서 보고 참고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발전된 해부학책이 1543년에 맨 왼쪽에 있는 두 가지요. 근육과 뼈에 대한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린 실제 해부를 하면서 만든 해부도. 그러니까 저는 해부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화가가 있어야 됩니다. 저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기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시신이라는 게 저렇게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병들었거나 뭐 이렇게 늙었거나 이렇게 죽은 시신의 경우에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안 되죠. 그걸 실제 해부하면서 나름대로 저렇게 추상화해서 그리는 거니까. 1543년에 저 사람 책이 나오면서 해부도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해처신서 정도 수준의 해부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500년 정도의 의학에서 나온 발전 과정을 단번에 건너뛰어서 1774년에 번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죠. 저게 실제로 이제 해부했던 그 해체 위에 두 장은 해체 신설을 했던 장면들을 실제 해부하던 장면. 오른쪽은 번역하는 과정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렘브란트들 1600년대 초반. 왼쪽은 1300년대. 그러니까 1500년대가 되면 아까 베사니우스 해부도를 보셨지만 이 굉장히 유럽에서는 해부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체 신서가 나오고 난 이후로 본격적으로 일본의 의학책과 과학책이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기 나오신 책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책들인데 뭐 한두 군이 아니고 뭐 전집 종류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고 저기 우다가와 겐시, 겐신, 요아지 이렇게 다 그 양자관계인데요. 아버지, 아들, 손자 다 양자관계입니다. 일본은 양자라고 하는 게 자기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식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자식이 좀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의학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거든요. 저기 뭐 신정정보 관현작전 그 다음에 맨 밑에 요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학책 말고 식물학 동물학 책도 번역하는데 번역을 하게 되면 유럽 말을 일본 말로 옮겨서 해야 되잖아요. 한자어로 만들거든요. 실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영어가 저때부터 하나씩 일본 사람들이 번역이 됩니다. 1800년대 후반까지. 저때는 이제 과학책들이 번역됐으니까 과학 용어가 먼저 만들어진 거죠. 제가 네로 100가지만 들어놨는데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전기 분석, 압력 온도 다 1700년대, 1800년대 일본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00년대 후반에 가면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뭐 철학, 뭐 그 다음에 무슨 그 법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법률 용어들 그게 대부분 일본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용어가 한 1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굉장히 많은 용어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공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서양의학서가 번역되는 것과 함께 서양과학자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 게 막 생깁니다. 우리 시골트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1800년대 초반에 나가사키에서 있으면서 사숙을 만들어가지고 의사들이 이렇게 그때 외과, 안과, 산과, 산부인과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한테 교육받았던 일본인이 또 학습을 만드는 거죠. 그 학습들이 오사카, 도쿄, 그 다음에 나가사키 이런 등지에서 또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3번 1700년대 말에 시작했던 저런 어떤 과학 발전 흐름이 엄청나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두도 이미 1800년대 중반이 되면 일본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학책 말고 과학사전, 백과사전, 국제정세에 관한 책, 주국에 관한 책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네덜란드뿐만이 아니고 영어, 불어, 독어까지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사전을 보면 1796년에 네덜란드 일본어 사전이 8만 자를 이렇게 수록해서 나옵니다. 1796년에 그 다음에 프랑스어 사전 1817년에 나옵니다. 1854년이 되면 프랑스어, 영어, 네덜란드어 3개국어를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이 나와요. 그다음 백과사전들이 또 쭉 나와요. 그다음 국제법 서적들은 이제 1854년 이후로 서양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번역돼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본의 어떤 그 민간 분야에서 시작된 거는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의 자발적으로 시작된 건데 저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있는 저 조그만 건물이 오가타 보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학술입니다. 난학을 하는 서양의학과 서양에 관한 공부를 하는 학술인데
저게 나중에 쭉 내려와서 오사카 대학을 만들 때 오사카 국가대학의 오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저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가면서 학맥이 이어져 가면서 계속 발전이 오고 저게 이제 100년 동안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 아까 서기타 캠파스코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나중에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까지 이어집니다. 나나짜 계보도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서기타 캠파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우다가와가 몇 명, 우전처럼 되어 있는 거. 그 밑에 오가타 고안이라는 사람, 오른쪽에 후쿠자와 유키치. 이런 식으로 해서 학맥이 쭉 이어집니다. 이거는 조선시대하고 비교하면 조선시대 신학을 한번 봐보십시오. 또는 우리가 이제 다른 학문을 쭉 보면 저런 흐름이 안 이어지거든요. 뛰어난 학자들이 나오지만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뭐 주작이든 또는 다른 뭐 학문이든 뭐 실학이든 이렇게 보면 저런 게 없었던 게 이제 굉장히 아쉽네. 그때 발간됐던 사전을 저렇게 전부拼사로 해서 동물지, 식물지 관한 책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유럽,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서 지적으로 교류하다 보니까 그때 왔던 외국인들이 다시 유럽에 돌아가서 일본에 관한 책을 내는 거죠. 1700년대 이미 일본에 관한 책이 뭐 7권짜리, 5권짜리 쫙 나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때 디도르가 백과사전을 편찬할 때 나왔던 일본에 관한 것들도 다 그때 나온 책을 참고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과 달리 일본은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식이 발전했지만 유럽과의 교류도 굉장히 있었던 거죠. 생각보다 많이 교류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이렇게 미치느냐면 그전에는 그냥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음양 오행을 위주로 한 과학을 하다가 이 직접 관찰하고 직접 보는 거죠. 직접 해부해서 보고 직접 식물을 해서 채집을 해서 그리게 실증적인 학문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새로운 지식 계층이 등장한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시민혁명을 쭉 끌어가는 세력들이 1500년대에 등장. 가령 우리가 해부 의사 같은 경우만 해도 1500년대 이전에 나와 있는 의사 대부분 내과 의사입니다. 외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신분이 한 단계 밑에 내과 의사, 그냥 의사라면 내과 의사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해주는. 그 다음에 외과의는 내과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수술을 하거나 외과 수술하고. 그 다음에 또 이발소 의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 보면 뭐죠? 세빌리아 이발사 이렇게 보면은 뭐 수술하고 비슷한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외과 의사의 또 지시를 받아서 뭐 종기를 이렇게 치료한다든지 그 조금 밑에 이렇게 의사 안에서도 이렇게 신분 차별을 두고 역할이 다 따로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대학에서 가르친 사람은 내과 의사예요. 외과의는 대학이라는 것도 없어 그냥 하청에 좀 상당히. 그 다음에 기술자들, 그 다음에 예술가들, 뭐 건축하는 사람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는 중인 계층들, 이 사람들이 1500년대에 새로운 책들을 막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부학 책이 나오는 거는 이런 외과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자들, 상인들이 새로 책을 내고 새로운 이 사회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그게 쉽게 말하면 부르주아 혁명을 이끌어가는 기본 계층으로 나중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본도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의사들이 저렇게 새로운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의학책을 만들고 하면서 막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계층으로서 사무라이에 뒤지지 않는 뭐 신분은 사무라이와 평균의 중간이지만 실제 대우는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계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지식이 가문에서 숨겨서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그럼 제가 기사에서는 성당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절대 안 알려져. 또 유지식 선생님의 의사는 유지식 가문에 또 비전이 따로 있어. 뭐 약이 따로 있어. 무슨 숨겨놓고 절대 안 해. 근데 저때 가면서 책으로 찍어내는 거니까 공개하라. 유럽도 그렇게 해서 공개화되면서 인쇄술을 하고 공개화되면서 지식이 공개가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계층 형성이 되거든요. 일본도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죠. 조선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왕실에만 이렇게 책이 있었던 거니까 민간에서는 거의 이렇게 확대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책들이 메이지 유신 전까지 서양 서적이 467권이 걸렸어요.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뭐 간단한 소설책이 아니니까 이제 학술서적이니까. 저는 뒤에 참고로 적어놓은 저 책에서 쭉 세어보면 467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일본인들이 그 전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지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굉장히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 받아들인 거니까 조선이 그 지적지 받아. 중화주의에 대해서 일본도 역시 있었던 거죠. 한국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의학서적부터 해서 해보니까 중국책이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한자를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내잖아요. 영골, 뭐, 등등 이렇게 의학 관련 용어들을 새로 만들어낸 거죠. 번역 과정에서. 그거는 이때까지 한자 문화권에서 일본 사람이 처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에 관한 용어를 새로 만들어낸 그거를 나중에 중국이 도록하지 않아서 쓰고 조선이 가져서 쓰게 되니까 그런 실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중화주의를 극복을 하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중국보다 더 낫다고 하는 문화적인 우월감, 그 다음에 좋은 말은 주체성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과학을 중심으로 했던 발전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본 사회에 근대적인 과학 정신이 탄생합니다. 과학적인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저때 시대에 대한 엄청나게 고도의 학문이잖아요. 저때부터 하나씩 발전돼 와서 경험과 관찰, 사람이 실제로 보는 것들, 검증하는 것들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전통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보는 것들을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저런 식으로 해서 쭉 발전되어 왔습니다.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외부 스케치를 했던 거는 그 배경을 보면 그때는 유럽은 길드라고 요즘 노동조합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조금 다르신 할 수 있을 텐데 그 외과의 길드와 예술가 길드가 같은 길드에 속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중인조합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근육을 묘사하기 위해서 할 때 의사들은 또 인체를 알아야 되고 생각해서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도 16세기에 뭐 예술가, 상인, 지진, 외과의 방문학자 등등이 실용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서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개척으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개척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 대신에 자기 나라 말로 합니다. 저때 본 것들 다 하시더라고요. 마침 저때 인쇄술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봤듯이 어떤 서양의 근대적인 학문들, 과학 정신을 받아들였던 것을 토대로 해서 외유신까지 가는 과정에 학교들이 좀 많이 생기죠. 근대적인 지식, 서양으로 받아들인 학문, 그 다음에 제 책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는 안 나왔는데 유학 안에서의 유학 혁신들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본식 유학을 새로 추구합니다. 그것은 이 중국과 한국은 효를 중심으로 하는 주작이잖아요. 효가 가장 중요해요. 일본은 충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주작 안에서도 유학 안에서도 학파가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조선은 주작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든지 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새로운 해석이 시작되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적인 사업이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유학에서. 아까 이제 서양 학문에서 과학 정신이 생겼고 유학에서 공적 사업이니까 공이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생깁니다. 1700에 나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학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니까 자기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죠. 옛날 고대시대 때 일본인들이 했던 언어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문학에 대한 연구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국학이 원래 국학은 그렇게 출발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변질이 좀 많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사상적인 여러 가지 어떤 혁신을 토대로 해서 1700년대 후반부터 학교들이 막 생기시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조슈 학이라고 신문색 기적 위쪽에 보면 외리 유신을 이끌었던 주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죠. 조슈의 본교입니다. 저는 지방 국립대학생도 지금 저는 명륜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 쓰고 있어요. 1700년대 많이 생긴 저런 건물이 세 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있습니다. 저기서 젊은 사무라이들이 다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그런 교육으로 되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밑에 있는 것은 지금 이바라키 현이라고 하는데 도쿄 오른쪽 도로를 가면 거기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도 본교입니다. 저기도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쓰고 있어요. 저게 한 2만 평씩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데라코야라고 절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산술, 석자에 관한 것들을 어릴 때 저기서 다 절에서 배우거든요. 유럽도 성당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죠. 국가가 그만큼 이 지방에까지 뿌리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세금 부담이 안 되니까 저 학교에서 이토 요구미가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저거는 쇼카 손주라고 요시다 쇼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가는 주력 번에는 저는 학교들이 다 있어요. 일찍부터. 저는 학교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선생님들 초청해서 가르치고 또 공부를 같이 해야 되니까 무술도세를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었던 게 결국은 유신의 주력으로 다른 청년들을 길러내는 거죠. 지금도 다 초등학교, 중학교 선물 되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식혁명에서 교육혁명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에 가면서 시스템으로 정립되는 거죠. 그 본교가 확대되고, 이제 사무라이 위주로 확대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하는 학교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메이유신 전까지 많은 사람 한 10만 개 정도 살 수 있었다고, 작은 사람은 한 3, 4만 개 살아요.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찌됐든 간에 작은 마을까지 다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도를 이렇게 새로 배우게 됩니다. 에도시대 평화시대 있잖아요. 전국시대 끝나고 평화시대로 가면서 싸우는 게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개인끼리도 싸우는 것을 양반을 다 처벌했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실제로는 싸움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술도 약화되는데 1800년대 초에 오면서 외국 배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외적인 위기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사무라이들이 무술, 그 다음에 병법, 무기에 대한 관심이 새로 생기면서 금도도 에도에 유명한 상대 도장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새로 사무라이들이 금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00년 후반부터 1800년 초에 큰 변화가 서부 유럽의 큰 나라들이 다 제국주의 국가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싹 다 보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를 다 이렇게 식민지화 했던 거니까 그게 아시아에 오는 게 1800년 정도 되면 오거든요. 러시아도 오고 프랑스, 영국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배가 나타나면 그 전에 에도 시대에 있던 사무라이들은 육상 전투 개념밖에 없죠. 조선 시대도 원래 수군이 있었지만 육상 전투기 때문에
이쪽에 한 편이 서고 저쪽에 한 편이 서서 딱 대표 선수가 나가서 나는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고 무슨 우리 선조님은 무슨 봉을 세웠고 쭉 읊으면서 한번 붙자 하면 저쪽에서 또 대표 선수가 나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빨리 네가 항복해라 이렇게 하면서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고 지고 또 이제 좀 더 확대되면 육상에서 전투가 벌어지지만 1800년대 들어서 배가 나타나면 이제 한 지역에 딱 틀을 잡고 싸우는 그런 전투 개념이 안 되는 거죠. 애들의 배가 나타나서 배포를 막 사버리다가 저기 가서 교도 앞바다에서 또 한 방 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서 외국 배들을 함선을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애도 체제는 각 번이 하나의 나라의 체제잖아요. 각 번, 조세권, 병력 다 번을 다 하고 있으니까. 옆에 번은 외국이니까 실제로 통행증도 갖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가 많았습니다. 외국 배가 나와서 배를 써 대포를 한번 했으니까 이제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에도 앞바다에 와서 대포를 쏘면 한 3km 정도 나가는데 그게 에도 선까지 딱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쇼군이 있는 선까지 바로 호텔에 달려오는 거리니까 그래서 그게 심각하게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해외로부터의 위협에 대해서 이제는 각 번 차원에서 방어가 안 되는구나. 같이 방어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번을 넘어서 전체 일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번의 위기가 아니라 일본의 위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 사무라이는 자기 주군에 대해서만 번주에 대해서만 충성을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고 번과 전체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번주에 대한 의리는 사적인 의리고 일본에 대한 의리, 천황에 대한 의리는 공적인 의리다. 그래서 큰 의리와 작은 의리를 구분하는 책입니다. 이게 나중에 청년 사무라이들이 메이지 유신으로 갈 때 이 전투에 뛰어들게 되는 큰 동력으로 정신적인 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게 유신의 주력이 되는 조슈 4천만 미터. 그리고 이런 교육의 그 혜택이 어디까지 미친다면 그리고 이런 교육의 독일인 그 혜택이 어디까지 미친다면 1890년대에 독일인 이 사람 책에는 일본에 대해서 보고 쓴 책이 있는데 이 사람 책에는 일본의 몇몇 사람도 다 편지를 쓰는 거고 그 사람의 책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무리 뭐 누더기 옷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책에 보면 아무리 뭐 누더기 옷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일본 사람이 보면 옛날에 보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상황에도 일본 사람이 요즘도 보면 옛날에 보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상황에도 메모하기잖아요. 진짜거든요. 실제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저희가 보면 정말 진짜거든요. 저때 유럽의 문명률 그게 단기간에 생긴 게 아니죠. 저때 유럽의 문명률 한 50% 됐습니다. 실제 메이지 유신을 이렇게 보시면 제 책이나 뭐 다른 책을 보시면 실제 메이지 유신을 이렇게 보시면 제 책이나 뭐 다른 책을 보시면 처음에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계약했을 때와 처음에 통상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계약했을 때와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58년까지 별 변화가 교류관계를 처음 맺었을 때입니다. 실제 천황이 교류관계를 처음 맺었을 때 이제 58년 이후에 그러다가 천황이 오사카 쪽 고베 함과 고베 오사카 시를 오사카 쪽 고베 함과 고베 오사카 시를 이렇게 개방하는 협정을 맺게 돼요. 그걸 보고 천황이 바로 천황 그러면서 교토 옆이니까 그걸 보고 천황이 바로 타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58년부터 바로 타도한다는 68년까지 10년 정도가 그래서 58년부터 68년까지 한 10년 정도가 보시면 메이지 유신의 뭐 페리 계약 주도 사건, 법의 사건, 조슈가 교토 페리 계약 사건, 천황을 이렇게 조슈가 교토 분들이 있고 천황을 교토를 그건 뭔가 그 전에는 번의 병력을 교토를 가는 겁니다. 그건 뭔가 그 전에는 그 자체가 번의 병력을 그렇게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막고의 분위기가 말라는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저때는 해외의 막고의 분위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악비들로부터 해외에 의해서
이 보호하겠다는 악기들로부터 청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는 군사적인 행동이 그리고 시작되죠. 문단으로 진입합니다. 처음에 조슈아가 군사적인 나가고 그걸 보고 행동이 시작됩니다. 조슈아 적대적인 관계였던 사천가 처음에 조슈아가 나가고 그걸 보고 조슈아 나중에 적대적인 둘이가 관계를 연합해서 사천가가 같은 편이 우리가 되었어요. 막 싸우고 유신. 그러다 나중에 둘이가 연합해서 네. 같은 편이 돼요. 이 과정을 쭉 보면 부테타르스 학자들 중에는 이 과정을 쭉 보면 굉장히 일본의 어떤 유신 학자들 중에는 기획된 거죠. 굉장히 일본의 어떤 유신 과정이 순서를 밟아서 기획된 것처럼 단계별로 순서를 진전해 밟아서 나가면서 정말 실제 보면 절묘하게 그냥 단계별로 진전해 나가면서 그러지 마. 실제 보면 절묘하게 그래서 그려나거든요. 조슈아 사천가의 뛰어난 그래서 사고가 얘들이 조슈아 사츠바의 뛰어난 사무라이들이 있어요. 공적 사명감을 얘들이 근대적인 지식을 받아들였고 그다음 그래서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전투를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신까지 갔다. 실제로 저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 과정들은 거의 다 우연의 연속입니다. 대부분의 나중에 보면 군사적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신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 단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기본적인 단지 힘이 있었. 그렇게 갈 수 그게 있었던 제가 기본적인 몸바탕 힘이 있었고 국제 정세에 대한 그게 제가 앞에 쭉 설명했고 과학에 대한 지식, 국제 정세에 대한 나는 지식, 전제적인 어떤 지식, 과학에 대한 지식, 또 그 다음에 나는 근대적인 어떤 지식들이 있었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저기 중간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저기 중간에 보면 6번에 보면 이토 히로부미 통로 이렇게 나오죠. 6번에 보면 이토 히로부미 통로 저때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저해 1863년에 저때 보면 영국 이토 히로부미가 저해 1863년에 다섯 명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 1863년 일본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학을 갔어요. 5명이 1863년에 영국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학을 가. 홍콩을 거쳐서 마카오 거쳤어요. 영국 군함을 타고 홍콩을 거쳐서 그때 이미 이제 한 10년 정도 개항 이후에 서양과 교류를 하다 그때 보니까 이미 이제 한 10년 정도 배우고 개항 있는 이후에 거죠. 서양과 교류를 하다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서양을 배워야 막부가 되겠다. 유학 가는 거라든지 해외에 그래서 가는 거 그 자체가 당시에는 막부가 공업 유학 발견 가는 사는 문제인데 해외에 가는 것 몰래 자체를 금지했고 발견되면 사용을 몰래 지원을 받았어요. 본주한테 이야기하고 지금 가서 보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너무나 받았어요. 이게 차이가 나요. 가서 보니까 실제 영국 런던에 가서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요. 거리의 9시간이 실제 영국 런던에 가서 지금 중요한 있는 거리 게 그때 이렇게 그게 9시간이 있는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지금 그 충격이 그때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어요. 혹시 뭐가 이쪽에 그 전에 육시가지가 이미 그 전에 그걸 보고 노랑양 오선을 주장하던 가장 그걸 앞서서 보고 주장하던 조시 노랑양이 옷을 아, 이건 주장하는 아니구나. 가장 이거 앞서서 잽이 안 주장하는 된다. 조시군의 사무라이들이 생각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직접 직접이 안 된다. 일본에 가서 보고 생각을 막. 직접 빨리 내려. 일본에 가서 보고 그래서 세양반은 빨리 내리고. 그래서 세양반은 결론 내리고 세양을 배워야 된다는 전투를 해서 이길 수 없다. 굉장하게 결론 내리고 세양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가지고. 그런 것들이 보면 중간중간에 만약에 그때 유학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중간중간에 만약에 계속 조랑양 그때 유학을 갔다 온 경험이 없다든지 그래서 끝으로는 계속 정치적인 명분 때문에 그래서 다른 끝으로는 걸로 가야 되니까. 정치적인 막부에 때문에 맞서서 싸우려면 다른 분을 끌고 가야 되니까 막부에 맞서서 끌고 가지만 싸우려면 실제로는 정치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천황이라는 것을 끌고 가지 가지만 것은 실제로는 1893년도에 다 버리고 양이 것은 굉장히 이제 저때의 다 버리고 그 사무라이 지도부들은 굉장히 이제 저때의 판단이나 사무라이 지도부들은 그러니까 지도력이 정치적인 굉장히 뛰어났던 거죠. 판단이나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지도력이 뒤에 보면 뛰어났던 거죠. 1868년 뒤에 보면 양력으로 예, 68년 1월 양력으로 1867년에 매주신 수용이 되는데 음력으로 하면 1867년에 1867년이 그 한해죠. 66년 말에 음력 11월 17년 그 12월에 16년 만약이 말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음력 11월 상황이 가장 12월에 외국에 천황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천황이 가장 외국에 효공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쇼군과의 전투 그 다음에 고전에 쇼군이 또 갑자기 쇼군과의 전투 중에 그다음 또좀 지나 쇼군이 적의 대장인데 실제로 그다음 또좀 엄청난 지나 전투 중에 적편에 있던 실제로 장수가 죽어버리고 엄청난 전투를 하기 전에 적편에 있던 장수가 죽어버리고 이쪽에 있던 가장 강기나 그러고 나니까 강의 자연스럽게 노원자의 공기창 실제 메리 시인의 군사행동을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조심합니다. 실제 메리 시인의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조심. 사람이 죽는 걸 어떻게 계획이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갑자기 사람이 죽는 걸 어떻게 계획이 해서 그런 걸 보면 메리 메리 시인의 시인의 과정은 그런 걸 보면 메리 시인의 과정은 결코 계획적이지 체계적인 어떤 우연히 기획이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야. 단지 그 밑바탕에 우연히 연속으로 이끌어갔던 주체 세력을 단지 그 밑바탕에 이끌어갔던 주체 세력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체 세력들의 서양이 가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체 세력들의 진짜 서양에 굉장히 가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번이 한 번이 270이 되니까 그때 갔던 번이 한 270이 되니까 그때 갔던 조시 학생 왼쪽은 조시로의 5명 오른쪽은 사츠마의 조시 발요 왼쪽은 조시로의 5명 그다음에 막부와 전또 프로 강경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1860년대. 그다음에 막부와 번또 오른 오른쪽에 강경을 보면 많이 하거든요. 중간에 있는 저거는 일종의 산업단지. 오른쪽에 보면 중간에 있는 저거는 일종의 산업단지 나가사키 안에서 제철소. 나가사키 중공업. 지금 나가사키 그 제철소 사람이 만드는 나가사키 데포들. 중공업 저 밑에 중간에 있는 건 네덜란드에 그다음에 가면 만들어둔 데포들 암스테르담. 저 밑에 중간에 있는 거는 네덜란드에 그 가면 왼쪽에 있는 저 작은 암스테르담. 저 대포지 막 대가리 부분 있잖아 가지고. 그 왼쪽에 있는 저쪽에 저 가지고 저 대포 중에 네덜란드 대가리 사람이 부분 잠깐 있잖아. 가져간 거예요. 저때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네덜란드 사람이 대포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었죠. 아 예. 몇 분이? 요거는 이제 아 예. 막부 사절단이 미국에 갔어요. 요거는 이제 막부 사절단이 60년대에 미국에 가면 갔어요. 이 대통령이 나와서 면접하고 60년대에 가면 저 배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접하고 군수공장. 저 배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가. 이렇게 보면 유신을 이끌어 나갔던 그 세력 주체 세력들에게는 이렇게 보면 유신을 이끌어 나갔던 그 세력 주체 아까 계속 세력들에게는 말씀드렸던 근대적 몇 가지 지식, 특징들이 있는데 장관이 있고 아까 계속 국제 정세에 대한 말씀드린 기시주의 공적 직접 가봤습니다. 그다음 국제 그 정세에 다음에 대한 본의 기시주의. 이익과 일본 직접 정책을 가봤습니다. 가는 거. 그다음에 번의 이익과 일본 이제 서구와 다르게 이런 사무라이 계층이 근데 그대로 서구와 다르게 유신에 성공하고 이런 사무라이 새로운 계층이 교육과를 그대로 가는 과정도 유신에 있어요. 성공하고 내국의 새로운 병이 교육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도 출시해요. 그러면서 지배계급 중에 내국의 병이 다 없애고 그러면서 사무라이 지배계급 중에 영주와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3인평등 사무라이 계급의 특권도 없애고 사민평등 그래서 학교 증금제도 다른 유럽의 혁명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서 희생이 작았다. 그래서 다른 제 유럽의 책의 혁명에 비해서는 조용한 굉장히 혁명이라는 희생이 작았다. 실제로 숫자로 따지면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조용한 혁명이라는 유럽의 혁명에 실제로 숫자로 따지면 한 3만 명 굉장히 정도가 죽지만 작은 희생 유럽의 그다음에 혁명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굉장히 헤매지 않고 작은 희생 그 그다음에 다음에 만에 그렇게 많이 헤매지 않고 쭉 58년부터 많이 요시 땅 해가지고 89년에 58년부터 요시 땅 해가지고 89년에 메이지 헌법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완성이 돼.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한 100여 년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100여 년을 계속 죽였다면 싸우고 몇십 년 죽였다면 뭐 독일 군대의 반이 종교전쟁도 죽였다면 몇십만 명. 독일 군대에 군대에 대한 많이 굉장히 죽였다. 희생이다. 예, 그래서 조용하게. 그런 게 비하면 굉장히 희생이죠. 예, 그래서 조용하게. 그다음에 이제 메이주시 이후에도 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을 메이주신 이후에도 또 대표적인 외국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그 있어요. 사절단이 남긴 기록 대표적인 의미가 역사 사절단. 그 사절단이 남긴 유신 정부의 기록들이 반이 장관과 총리급의 유신 정부의 반이 장관과 총리급의 반이 그래서 자기와 조약을 맺었던 12개국이라는 12개국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조약을 맺었던 12개국을 다 돌거든요. 보고
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문물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일본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에 그리고 나서 일본이 어떻게 앞으로 저런 거는 나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기본 전 가치를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어요. 저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전 30년 세계에서 만에 일본밖에 없어요. 큰 그러니까 그렇게 한 30년 만에 큰 이 좌우의 동요 없이 과정 같은 것은 기부가 유신식 과정에서 그렇지만 근국 만약 과정에서 이토 이론이 같은 경우 지도자들이 화폐 저는 제도를 줬습니다. 만 6개월 만약 이토 이론 같은 경우 화폐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방문에 미국이 왔어. 협회 관련 기관들 그런 다 공부를 연방문에 근본이 제도지. 협회 관련 다른 기관들 나라들은 다 근본이 공부를 제도지. 그러면서 근본이 제도 뒤에 보면 세계가 좀 근본이 다른 나라들은 근본이 제도를 채택한대. 그 다음에 근데 또 뒤에 보면 분산적인 세계가 것은 좀 또 근본이 다른 제도. 사람이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일반 분사적인 거는 또 다른 사람이 실무 있어. 관리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반 그냥 밑에 재고 시스템 실무 관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토는 헌법을 헌법을 만들 만들 때도 시스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직접 직접 또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 때도 헌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80년대 직접 또 한 1년 이미 간 일본의 최고의 시스템이 이미 뭐 됐을 텐데 80년대 가서 때 가니까 영국, 이미 일본의 오스트리아, 최고의 시스템이 프랑스 됐을 등에 가서 그 가서 당시 헌법학자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에 가서 학자들이 그 당시 직접 헌법학자 옆에서 통역을 국가학 그 나라에 나가 있던 직접 일본 옆에서 통역을 그 대사 그 나라에 나가 일본 있던 일본 사람 옆에서 통역해주고 그 대사 그 노트를 또 공화사 하거든요. 이런 사람 옆에서 근데 지금도 그때 했던 기억이 그 노트를 또 하거든요. 지금도 그때 했던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노트 조사하면서 했던 뭐 여러 명이 헌법을 아까 말했던 조사하면서 여섯 번, 다섯 번 다른 게 지금 한국에 아까 말했던 미국이라면 실전 6번 그리고 각 나라의 한국에 참모총장, 대통령, 총리 그리고 각 나라의 왕실 사람들을 만나니까 참모총장, 대통령, 그 시대에 총리 세계 왕실 사람들을 만나니까 정을 그 시대에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는 각 나라 사람들도 그러면서 정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나 비스마르크 같은 각 경우 나라 사람들도 국제 정세 국제를 믿지 마라. 비스마르크 그 같은 나라는 경우 자기한테 이익이 국제 정세 국제법을 믿지 국제적으로 마라 믿지 마. 이익이 없으면 그 혼자 나라는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국제법을 믿지만 이익이 없으면 불사를 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때 파리에 가보면 파리 꽃밑 때막 총질하고 했던 게 발견한 그러니까 그때 파리에 가보면 파리 꽃밀 때막 총질하고 했던 게 발견하면 그들 건물에 그래서 프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그 반감을 거죠. 가지고 그때 갔던 사람. 그때 갔던 오른쪽 두 번째가 이토죠. 그때 갔던 사람 이걸 떠나기 전에 오른쪽 두 번째가 이토 정부 장관급 중에서 떠나는 이걸 사람 떠나기 전에 사람끼리 약정을 정부 장관급 중에서 떠나는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끼리 약정을 체결한다 군대 우리가 정책에 가니까 급격한 너희들은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하지 마라. 국내 정책에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그냥 찍고 우리가 갔다 올 때까지 일단 수장 찍고 그들 다 지키고 이 기록들은 그때 갔던 실무자 이사관급, 서기관급 요 기록들은 저큰 책 5권짜리가 있고요. 또 이사관급 실무자들 자기가 갔던 기관들 다 저큰책 5권짜리가 있고요. 또 실무자들은 자기가 갔던 기관을 다 여기 또 여쿠라 사절단인 여쿠라라는 사람 벤 여기 또 여쿠라 사절단이 오른쪽 밑에 대학원 방향에 있는 것은 자기가 부도한가 오른쪽 밑에 대학원 방향에 그때 있는 자기가 부도한 부담 천황이 부담이죠. 부담으로 죽는데 그때 저 사람이 이 직전에 천황이 직전 저 사람이 조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조정의 조정이라는 게 역할을 있었잖아요. 하기 위해서 사천마 그래서 조심을 조정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천마 조식을 그때 각각 여쿠라는 사천마 본의 지었어요. 대리 역할로 그때 조정에서 여쿠라는 사천마 본의 내자 대리 역할로 조정의 조정에서 상조 사대통령 공자를 사람은 조슈군을 밑에는 산조사 대통령사 저 사람은 조슈군을 그래서 이게 유신 위해서 마지막 조정하였어. 일본은 270개 번이 있고 그래서 이게 유신 조정이 마지막에 일본은 그다음에 270개 번이 영국 프랑스 같은 조정이 있고 그 그다음에 다음에 사천마 영국 조정만이 프랑스 같은 외국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그 다음에 사천마 조정만의 갈등이 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일본 복잡한 사람들이 과정입니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느끼는 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국제적인 원 체제 자체가 상등이 있기는 합니다. 270개 이미 애도 원 체제 자체가 270개 국가끼리의 외교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대적인 과학 정신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다음에 근대적인 과학 정신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근대의 정신이라는 이와쿠라 사절단까지 근대적인 필요 세계 과정이 왔지만 사실은 이와쿠라 사절단까지 필요 과정이 왔지만
사실은 그게 뭔가 하면 근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자유, 큰 고민을 평등, 합니다. 봉화 그게 뭔가 하면 서구 있다. 자유, 평등, 그게 봉화, 가장 종합적으로 정비돼서 서구의 가치. 그게 가장 종합적으로 정리돼서 어떻게 되냐? 서구의 어떤 근본 가치에 대해서 1875년이 되면 그래서 서구의 어떤 근본 가치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정리가 지식이 쭉 그래서 발전해왔던 과정이다. 뭐 종교적 지식이 쭉 종교적 발전해왔던 가치에서 시민행정까지 이르기까지 자유와 종교의 루트의 종교의 가치에서 시민행정까지 가지가 이르기까지 그게 자유와 일본에서는 평등, 이 100년 가치, 사이에 크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게 일본에서는 이 100년 사이에 그다음 흑지의 사람은 지금 보시면 34년 16년까지 그자를 기치는 사람은 지금 보시면 사절단을 따라서 세 번을 외국을 갔다 옵니다. 중간에 사절단을 따라서 1년간 세 번을 나머지 두 번은 짧게. 중간에 유럽에 갔을 때는 1년간 외인류 시대 주민들 되게 어렵고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다 외인류 시대 지역들은 되게 오른쪽에 있는 저게 자기 고향이 있는 집, 정말 그걸 집에서 보냈어요. 오른쪽에 있는 저게 부자 자기 유기체 고향인데 일본의 에고 시대 때는 저기 번의 국자 유기지에서 있는데 세력을 보려고 일본의 에고 시대 때는 번의 성이 그 크고 세력을 보려고 하면 그 섬을 조금 좀 보살도 크고 없잖아요. 하면 세력을 아주 번세가 조금 좀 보잘것 거기에 없잖아요. 학원 무사했으니까 아주 번세가 약했죠. 강원의 거기에 학원 무사했으니까 굉장히 낮았던. 강원의 그래서 대부분 위치가 혼자서 독학을 해서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 혼자서 독학을 해서 공부를 형이 하죠. 상속을 하고 천황이었기 때문에 나가사키 형이 상속을 하고 자기 맨 나서 위에 있는 게 나가사키 어린 오사카에서 시절에 아까 그 오른쪽 밑에 맨 다락방에서 위에 있는 게 공부했던 어린 시절에 나가치에 가면 다락방에 오이타견 옆에 있어요. 거기다 보면 나가치에 가면 오이타견 옆에 있습니다. 아까 오이타 공원이 내렸어요. 오가타 보안이라는 사람이 또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가타 그 보안이라는 사람의 사람이 적은 보면 끝에 저 사숙에 입문할 때 그다음에 지금 썼던 보면 기록, 그때 친필 저 사숙에 입문할 때 썼던 기록 친필이지. 그때 몇년 저 며칠에 사숙에 썼던 입문했다. 그다음에 사전 그다음에 끝에 밑에 저 사숙에서 그다음에 개요대학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저거는 뭔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개요대학 나같이 오른쪽 위에 있는 저거는 저거는 뭔가 아니죠. 제가 나같이 있는 저 사진이 다 조선 몇년 전에 보고 조선인들이 저 사진이 다 조선 1776년에 개항하고 나서 조선인들이 1776년에 개항하고 나서 일본의 신사유럽으로 나서 유학생을 이렇게 보내자 차이가 다 바쁘고 나서 유학생을 보내자 이렇게 후자와 유키치 다 개요대학에 가서 학교에 가서 후자와 유키치 비복균이나 서재필 뭐 그다음에 가령 유기복균이나 기복균이나 서재필 후자와의 그다음에 그 개요대학에 개요대학에 있는 있는 사람들은 후자와 자기 집에서 후자와의 생활 개요대학에 있는 후자와 자기 집에서 후자 유키치한테 생활하면서 한 동안 직접 후자 유키치한테 계속 개요대학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국비로 계속 유학을 보내는 개요대학에 게 돈이 없어서 그래서 못 되거든요. 조선 정부에서 국비로 유학을 보내고 나지 돈이 없어서 못 되거든요. 근데 저때만 해도 이미 일본은 개인의 돈과 법인의 돈이 구별돼. 근데 저때만 해도 이미 일본은 개인의 돈과 법인의 돈이 구별돼요. 자기자가 자기가 법인에서 그냥 무료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학생.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조선 학생 예, 막 도착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저때 왔던 유학생들 예, 막 도착해서 찍은 사진. 추적을 해보고 근데 저때 왔던 유학생들은 제가 기회가 되면 추적을 해보고 싶은데 몇 분 찍었어요. 800년. 조선시대 몇 가지 중국은 나중에 노화단 사건 이후에 중국은 나중에 노화단 사건 이후에 일본에 갔어요. 중국의 유명한 혁명가 정치가들이 대부분 다 일본에 가서 공부를 그때가 중국의 계획가는 혁명가들도 대부분 부부자와 그때가 중국의 계획가는 혁명가들도 대부분 부부자와 유키치를 비롯한 유명 개학자들의 책을 보고 공부를 합니다. 조선의 유길준, 김옥균 1800년대 말 부한말 시대에 조선에서 했던 그래서 개화정책이나 1800년대 말 부한말 시대에 조선에서 했던 개화정책이나 부부자와 유키치가 신문들이나 한성신문 인쇄기도 보내주다. 부부자와 유키치가 보내주고 인쇄기도 한글 활자 보내주고 그때 조선이 없었거든요. 기술자도 보내주고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한글 활자 그때 조선이 없었거든요. 한글 활자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조선 시대 후기에서 그래서 조선 시대 강민이 후기에서
그 이전에 조선 강정의 개혁운동 그 이전에 조선 중국의 개혁운동 활동들을 볼 때도 반드시 일본을 먼저 보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그래서 메이지 초기에도 역시 에도 시대와 같이 굉장히 메이지 초기에도 역시 에도 시대와 같이 68년에서 굉장히 83년까지 많이 발전한 한 15년 동안 68년에서 83년까지 1889종을 한 15년 동안에 1800 그때 가장 많이 왜 번역사 100만 98. 그때 가장 많이 부자가 제일 100만 못하는 98 부자가 제일 못한 그다음 20만 90 언론이나 단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 해외 언론이나 학생 파견, 해외 지식인 단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육 해외 예산은 학생 10%. 해외 지식인이 좀 촉이 나죠. 교육 예산이 한 10%. 그 당시에 이 일종의 말하면 독서 그 당시에 번역체가 있는 일종의 독서 말하면 모임의 큰 독서 외국 번역체가 있는 독서 모임의 큰 뭐 밴드의 쭉 책들, 보시면 알겠지만 민법 공간, 입법 공간, 뭐 번역가 밴드의 책, 있던 민법 공간, 입법 공간, 저는 해외는 안 되고 역사에 관한 세계사에 관한 그다음에 해외 쭉 보시면 역사에 관한 법률과 세계사에 정치사에 쭉 보시면 법률과 정치에 관한 이거를 아까 말했던 오이타견 있죠. 거기에 있는 독서 모임 아까 말했던 오이타견 있죠. 거기에 있는 독서 독서나 모임, 에두에 있는 독서 모임 대학의 독서 모임인 게 아니고 도쿄나 시골 에두에 동네에 있는 독서 모임, 큰 대학의 독서 모임이 이제 아니고 책을 시골 비싼 동네에 그래서 각출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책값이 비싸니까 모여서 객출을 해서 책을 사서 돌아가면서 그만큼 1800년대 그때 지식 수준 그만큼 1800년대 그때의 이 지식 수준이 높았고 흑과 책을 이 무명론 개각을 집필하며 참고했던 그 서적을 흑과 보시면 그게 책을 대표적인 이 책들이고 무명론 개략을 집필하면서 참고했던 서적을 보시면 그게 대표적인 책들이 근데 번역돼 있고 필리버 클리언 기술사는 통해서 저는 이제 미국의 자유로운 여성을 필리버 클리언 기술사는 번역돼 있지 헬리 스펜서의 사유와 걸리는 번역이 자기 안돼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 헨리 스펜서의 사유와 걸리는 번역가 참고가 안 됐습니다. 토크빌의 책도 그때 저거를 후자 토크빌의 뮤지컬 책도 영어로 봤다는 거죠. 영어로 저거를 후자 뮤지키치가 전부 영어로 봤다는 거죠. 지금 영어로 저도 지금 진짜. 보라면 지금 저도 저거 보려면 제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 책들은 그 당시 1800년대 초중반에 쉽게 말하면 저 책들은 그 당시 최고의 수준의 1800년대 초중반에 저걸 유럽의 유럽에서 최고의 수준의 유럽이 책들이 발전한 과정들을 보니까 저걸 후자가 읽으면서 공화와 유럽이 발전한 과정들을 보니까 민주화 자유와 공화와 일본 문명을 돌아다 보니까 민주라고 하는 같이 자유라는 게 없었고 일본 문명을 돌아다 보니까 집안의 관계 친구 자유라는 게 없었고 모든 분야에 집안의 관계, 친구의 관계, 그러면서 국가의 관계 그런 권리적 편충을 소지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런 권리적 편충을 놓치지 못하는 한 일본은 새로운 국가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지금도 서양 문명을 당시 그리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은 우리가 대부분 지금도 서양 문명을 당시에 대부분 받아들이기 잘했다고 때문에 생각하잖아. 조선은 공도 그러니까 쓰기가 지금도 책이 다 그렇게 할 그 대부분 잘했다고 생각하잖아. 아마 지금도 정신은 잘것 같은데 주자. 모석이 그다음에 물질 문명은 정신은 주자. 중국은 중체 그다음에 물질 문명은 서양 일본은 문명. 화혼양 중국은 중체 수요. 일본의 혼과 일본은 화혼 양자. 일본은 더 달라. 일본은 비슷하게 하는 거죠. 서양의 후쿠자와가 앞에 저리니까 다 비슷하게 하는 건데 후쿠자와가 앞에 저를 것과 다른 것은 가치를 빼고 정신이라든지 받아들여서는 가치를 선거가 빼고 물질만 받아들여서는 선거가 될 수가 자유와 없는 거죠. 공화와 민주화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서구적인 가치, 자유와 공화와 민주화 민주화 문화를 가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물질 문명을 이제 제가 받아들여도 양의 관계 일본식의 이게 표현 이제 제가 뭐 서양의 이제 서양의 기술을 대표하면서 같이 받아들여 스아노 홍과 그게 스아노 후쿠자와 기술을 유키치의 같이 받아들여. 가장 중요한 그게 후쿠자와 유키치의 그게 대체 신지에서 말하는 과학 역할이에요. 가치 그 다음에 그게 대체 신지에서 말하는 과학 가치. 그 다음에 일본이 일본이 그렇게 그렇게 발전한 그려진 가치관. 정신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쭉 그림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식적인 책임에서 그 두 가지가 실제로 1883년까지 아까 저 책인데 그 뒤로 가면은 실제로 1883년까지 아까 저 책인데 그 뒤로 가면은 83년 상당히 더 보수적으로 사회가 바뀌었고 굉장히 진취적인 메이지 유신에서 83년 정도까지만 굉장히 진취적인 그 기간 거기 가면 이게 사상 주도가 되잖아요. 싹 견제되는 이게 이제 사상 지정 그래서 보시고 일본 사회는 권력이 편중돼 있고 인민들의 일본 편중이 사회는 있다. 권력이 편중돼 있고 인민들의 분명히 고대부터 이거는 자기가 일본 문명을 보면서 역사 단순한 고대부터 자기가 쓰기 그게 전까지 일본 보면 제 문명이다. 단순하는 거지 단순 지극히 큰그 교제란 말은 그게 사회를 일본 얘기 보면 소사이어티. 지극히 큰 교제란 말은 사회에 대해서 좀 보면 소사이어티 가정이든 전부 다 권력 편중. 작은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국가든 남녀 관계도 전부 다 권력 편중이다. 그래서 남녀 관계도 를 고치지 않는 부정 관계. 그래서 그런 것 것들을 고치지 않는 근대적인 국가도 불가능하고 재밌는 길가에 죽어 있는 사람 보면 도망가보고 개똥과 마주치면 피해가 보이는 재밌는 길가에 죽어 있는 사람 보면 도망가고 국가의 일, 사회의 일에 피해가 대해서 보이고 자기가 그러니까 국가의 일, 사회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자기가 아무런 권리도 그래서 아무런 권리도 일본은 메이주신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그래서 자주 독립에 대한 생각. 일본은 메이주신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자주 독립에 대한 생각이 불평등 조합 개정하는 계속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국주의가 계속 불평등 조합 개정하는 거 계속 그런 그다음에 위협에 제국주의가 계속 대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위협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부터 바뀌어야 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해자되고 개인이 자기 주장이 개인부터 바뀌어야 돼. 개인이 강해자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야 되고 그래서 분노할 것을 나라의 문명과 문명의 진보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라의 문명과 문명의 진보에 그것이 적극적으로 보편적인 가치로서 세상에 그것이 독립의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보편적인 일본의 가치로서 과제로서 세상의 가치 이 세 그때 가지의 당시의 일본의 당면 과제로서 독립 이 세 가지를 담아서 그러면 국민의 주민이 바뀌지 않는 그렇지. 요약하면 국민의 분위기 바뀌지 않아. 아까 말씀드린 쭉 요약하면 민간에서부터 출발해 아까 말씀드린 쭉 100년의 기간에 일간에서 기증을 인프라다. 국가의 근대 국가의 근데 이 인프라는 지적인 세상에서 인프라가 천년 이상 동안 과학 근데 이 인프라는 서양에서 1000년 이상 동안 또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지식의 지 남미나 또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지식의 서양의 문명을 남미나 받아들이면서 아프리카 연나라와 다른 것은 대부분 남미와 서양의 일본은 문명을 받아들이는 지배 계층이 대부분 남미나 이런 데를 보면 지배 계층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거를 도입하면 자기가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안 있어요. 해도 그거를 도입하면 자기가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외주신 성공 이후에 유신 마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외주신 성공 이후에 유신 주도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신 과정과 건국 과정의 지도자들의 역사를 역할하는 그 다음에 유신 과정과 유신은 과정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역사를 역할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정치적 과정 아니에요. 유신은 정치적 과정이죠. 국가의 그러니까 제도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정치적 과정 아니에요. 문화를 만드는 그건 과정. 문명의 과정. 그것도 국가의 되게 제도를 완전히 만드는 다른 문화를 만드는 과정인데 완전히 다른 그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동일한 완전히 다른 건데 지도부가 그거를 내부의 동일한 사람을 바꿔가는 수행이 지도부가 대부분의 내부의 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수행이다. 건국할 때 세력과 대부분의 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건국할 때 세 세력과 그 뒤에 지도부 자체가 혁명을 성공한 세력 그 뒤에 세력이 바뀌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럼 지도부 자체가 바뀌고 다 주체 세력 다 지도부가 내부에서 교체를 일본은 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복수하고 주체 세력 내부에서 새로운 과제.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복수하고 그게 일본의 양심과 새로운 독립의 과제를 축복하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일본의 유신 거기 후자와는 양원 일본 그래서 정확하면 국가가 될 거기 것이 후자와는 당시와는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 근대국가가 되는 정신 문명부터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그래서 일본이 지금처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바탕에는 지금처럼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에 자유와 공화라고는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과학 정신 그 다음에 공적 자유와 공화라고는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지도부 그 다음에 공적 사명감을 가졌던 제도원 지도부 종합적으로 그리고 하면 마지막에 제도적인 지식과 종합적으로 하면 일본에서는 근대적인 지식과
근대적인 제도가 그래서 거기에 2차 대전 등등 거치면서 파시즘 체제를 거치고 나서도 그래서 거기에 2차 대전 등등 거치면서 파시즘 체제를 거치고 나서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때 그게 사이에 없었던 문제야. 또 우리는 또 하여튼 45년 이후로 없었던 급격한 문제야. 발전을 이루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45년 이후로 급격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됐거든요. 학문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한번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학문적으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질문 합력을 넣으면 빨리 하시죠. 질문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예. 아니 그 예지 유신하고 예. 일본의 유교적인 아니 그 예지 유신하고 유교적인 동일이 오히려 반대되는 바탕이 그런 바탕이 오히려 연예 여성의 어떤 사들의 영광이 있으니까 전혀 이것도 그런 없었습니다. 이게 유학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유학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아까 다른데요. 말씀드린 두 1883년 가지 측면이 이후에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아까 급격하게 말씀드린 우명화되는 1883년 과정. 후에 거기서도 일본이 유학이 급격하게 우명화되는 과정. 이 거기서도 유학이 역할을 교육을 쉽게 말하면 시작하는 거죠. 이 유학의 도덕 교육을 생각하기 확실한 가족에 대한 충에 대한 그래서 이게 보수화되는 교육을 거예요. 그 전까지만 생각하고 해도 서부의 가정에 대한 자유의 증치 이게 보수화되는 평등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부의 자유의 유신 정치 과정에서는 뭐 평등 이게 또 이렇게 적극적인 하다가 역할을 하는 게 근데 유신 과정에서는 이게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가령 뭐 시국 평천화 이런 간단한 논리를 야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국 편차나 이런 그런 간단한 것들이 소리를 사고가 야기해서 말하는 것. 시국과 신체가 평천화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들이 사고나에게 치국과 평천화에 대한 것들은 강하게 공과 사회에 대한 그다음에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본 유학 공과 사회에 대한 것들이 제 책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가령 유럽 제 같은 책에서 경우는 먼저 좀 설명을 좀 길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령 유럽 같은 경우는 마찰밸류 국가 지도자의 사적 인형과 공직이 도덕과 윤리와 국가 지도자의 이 도덕적 역할과 개인의 도덕과 구별을 하게 되면서 그거는 이제 공적 역할에 대한 것을 실효적인 핵심 과정이 그건 이제 일본 유학의 그래서 이게 내부 핵심 뭐 과정에서 중요한 유학 부자는 워낙 거대한 이게 책이니까 뭐 여기서 유학 부자는 워낙 거대한 책이니까 여기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부정 뺀 건 아니고요. 이제 제 관점은 뭐그 제가 부정 뺀건 아니고요. 이제 제 관점은 이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역사를 보는 예. 기본이 이제 서양과 동양 세계가 기본적인 근데 이제 서양과 동양 세계가 다른 게 이제 서양은 내국의 나중에 발전을 유신 전후 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양은 내국의 쭉 발전하고 마주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선택의 서양 세계가 마주하면서 과연 이 선택의 정치 제도와 미국의 과연 정치 제도와 영국의 러시아의 정치 제도와 어느 게 미국의 정치 제도와 뭐 러시아 러시아 정치 유신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느 영국을 게 택할 것인가 프랑스를 택할 것인가 그다음 유신 과정에서 근데 그런 영국을 택할 과정들이 것인가 굉장히 프랑스를 중요한 택할 순간이 것인가 많이 근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많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 물론 이제 지식에 대한 사건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사탕수수 이라든지 경쟁을 했어서 강했던 사츠마고가 강했던 조시에 번인데 다른 번들과 달리 사츠마 표시군 강했던 번인데 다른 번들과 달리 사츠마 표시군은 번이나 강했다. 다른 번들은 그러니까 가령 경제적인 동북쪽에 지식보다는 있는 번이나 또 다른 번들은 중국 유학 중심의 경제적인 지식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얘기가 많이 중국 유학 중심의 교육을 다르게 하는 게 보수적인 뭐 서로 상호 관계는 그게 좀 다르거든요. 뭐 서로 상호 관계는 있어야 보면 저는 이제 이 지식을 좀 보면서 성경 보다 오래간만인데 그 뭐야 최근 내가 운전교 정독을 했거든. 너무 수고해서 여기 쓴다고 한번 정독을 했거든. 이 책이 너무 역작이고 잘 됐어요. 근데 혹시 하나 더 너무 하자면 역작이고 잘 됐어요. 거기에 근데 혹시 하나 더 하자면 난각부 난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되고 패세신스 난각부 난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되고 거기에 국제 정세 보고하는 거하고 네덜란드로 하여금 거기에 대지마 그 개방하고 국제 정세 무역을 촉진하게 보고하는 하는 거 데 네덜란드로 하여금 나중에 조선 이런 것도 원하지만 촉진하게 해주는 대신에 그 뭡니까 나중에 조선 이런 것도 원하지만 이미 그 독과 막부가 알았다는 게 상당히 변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다는 거고 상당히 오히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풍신수기에 의했던 서부의 여러 제세력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결국은 풍신수기에 그 사스마 의했던 군도 서부의 그렇고 여러 제세력들 변방에 결국은 그 사스마 동독군하고의 그 임진왜란하고도 연관이 되는 변방에 이런 거에 대해서 천황을 옛날에 그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남도 쪽 천황을 일본에 남북 교식에 옛날에 그 남도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또 연결돼요. 아베 남도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또 연결되거든. 어떻게 보면 아베 아까 1883년에 부분을 바뀐다는 게 아까 그 뭐야 이런 서양에 대한 어떤 정도의 것하고 북학이라고 이때부터 신도라는 거 일본의 지금 오히려 전환론라는 것처럼 제국주의 길로 접어드는 그 터닝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국주의 부분을 길로 접어드는 그 터닝 포인트잖아요. 천황에 대한 것은 천황에 대한 것은 천황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기쁜 세력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천황이 또 실제 실제 권력을 세력을 장악하시는 게 실제 천황이 오랫동안 실제 권력을 권력을 장악하면 천황이 실제 천황이 권력을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했던 배경은 천황이 실제 권력을 실제 쥐고 권력을 있으면 놓았기 끊임없는 다른 세력의 도전을 실제 받게 권력을 되고 쥐고 지면은 끊임없는 강제적으로 다른 세력의 도전을 받게 되고 지면은 그것을 나는 정신적인 문제로 권위만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인 그것을 나는 정신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위임을 많이 합니다. 막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위임을 많이 합니다. 권력들. 정신하지 막부도 그렇고 네. 실제 쇼군도 있지만 쇼군이 네. 실제 정치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때 예로 몇 명이 나이로라고 하는 돌아가면서 사람이 몇 명이 대로 다시 많은 나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번에도 두 달씩 마찬가지로 많았어요. 가로가 있었어. 가로가 있고 번에도 마찬가지로 번에 가로가 있었어. 가로가 있고 실제 신문 밑에 그러니까 이 천황은 전부 상관이 해양 시대 좀 직전 그때 고대 천황은 시대 해양 시대 좀 직전 고대 시대 국가 권력이 가질 때 600년, 700년 정도까지만 귀족이 가지게 실제 되죠.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귀족이 그다음에 막부가 가지게 되죠. 귀족이 가지게 되죠. 구조하나가. 그 실제로 그 뒤에 그다음 막부가 가지게 되니까.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실제로 그 뒤에 천황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매일 100년 전부터 정신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한 100년 정도 전부터 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가지게 완전 잊혀진 존재는 아니고요. 중간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세 완전 잊혀진 존재는 아니고요. 순례 그러니까 이세 신문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순례를 하거든요. 그 100만 명 60년에 가까운 한 번씩 큰 순례. 일본이 거의 100만 명 가까운 10원이거든요. 일본인이 미세먼지가 아주 시골이거든요. 테라스 까지 까지 있어. 그 신문을 보는 그건 당연히 천황이 테라스 강의 있는 그 신국을 마음에는 남아 있지만 당연히 천황에 대한 생각이 정치적으로는 잊혀진 존재. 마음에는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는 잊혀지지 고대 시대 잠깐 메이지 그 시대 다음에 메이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대 시대 잠깐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한 80년대 중반까지는 권력이 없었고
어렸어요. 점점 이제 커지고 68년에 전쟁을 자기가 하면서 천황에 대한 점점 이제 커지고 전쟁을 하면서 천황에 대한 시대까지. 자기 의심. 그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그리고 쇼와 시대까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천황이 일반적인 거야. 정신적인 이게 비정상적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원래 천황이 이렇게 일반적인 걸 돌아간 거죠.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원래 천황은 이렇게 뭐 그 지금 뭐 사회이나 많이 정치적 이제 이제 영화 경영도 봤는데 그 저는 지금 뭐 많이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저는 우리는 일본은 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면서 우리는 늘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실제 일본 내에서 견제가 되잖아요. 좀 강조하다 보니까 헌법개정 실제 일본 내에서 견제가 일본의 반대성이 더 많거든요. 헌법개정 불가능하고 뭐 어쩐지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있어도 큰그 태국이 벌써 이제 많죠. 조금씩 이렇게 변동이 있어도 질문을 제가 태국이 벌써 많으니까 예. 이 질문을 제가 아, 예. 이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거는 이제 미국 사람에게 설문조사. 저거는 미국 사람에게 설문조사 70몇 프로가 미국 사람에게 설문조사면 70% 나온 70몇 프로. 저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적대적인 거 나오는 객관적. 저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지고 한다고 사람 적대적인 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한다고. 이제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일본에 대한 굉장히 높고요. 가령 이제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3, 4일본에 대한 굉장히 높고요. 가령 뭐 중국 이렇게 하면 3, 4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독일과 일본이 좀 높고 남한에 뭐 독일과 일본이 좀 높고 나머지 나라는 또 70 굉장히 높게 나와요. 예, 하여튼 뭐 의외로 뭐 좀 많이 높게 나왔거든요. 뭐 저도 의외로 뭐 좀 많이 높게 나오는데 저도 아 예. 예. 시간이 이제 많이 걸렸습니다. 아 예. 그 좋은 강의 그 시간이 이제 감사하고요. 이제 상반기 강의 10월